일단 애초에 찍기 시작한 게 저번주가 아니지 이틀 전부터였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찍기 시작했었고 사실 거의 이거를 찍어서 올리고 있었거든. 걔네 막 빠진 애들도 많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연이처럼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앞에 분들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왔다. 그러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공부할 때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너네도 하다가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아파서 빠지거나 일 있어서 빠졌을 때 그거 보고 영상 보고 따라오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다. 유튜브에 원탑학원 치면 나올 겁니다. 쌤도 구독을 해놨고요. 구독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핸드폰이 원래 이 공기계를 원장님이 새로 샀어. 근데 이거 사기 전에 이제 하나씩 찍어서 올리고 막 해야 되는데 핸드폰 용량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막 뭐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하면은 그걸 바로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거든. 바로 내 채널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해보니까 구독자 50명 이상이 돼야 실시간 방송을 킬 수 있대.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50명을 만들려고 해봤지만 실패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공기계를 새로 샀습니다. 그거 같은 계정 50개 만들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돼. 그러니까 이거 귀찮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를 하냐? 저번 시간에 어려운 거라고 하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하나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할만했죠? 아마 할만했어야 되는데 문제 많이 풀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6페이지를 볼 겁니다. 개념원리 146페이지에 1번 공통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치환해서 치환한 t의 범위 구하고 그걸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했었고요. 그걸로 147페이지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고 이제 2번을 볼 겁니다. 자, 146페이지에 2번 보면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가 있어요. 자, 녹화되고 있지? 찍어 내가 눌러서 찍으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2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실수 x, y라는 조건이 있는 x랑 y에 대한 2차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식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대 최소 구할 때 x에 대한 식만 풀거나 아니면 y에 대한 식만 풀거나 했었는데 이제 문자가 두 개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차식이 뭐가 있냐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아니네. 지금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by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얘 만약에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러 간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냐면요. 제목 그대로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최대랑 최소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식을 ax-m의 제곱 플러스 이것도 식으로 보면 헷갈리고 직접 문제 풀어보면 오히려 안 헷갈리거든요. 이따가 봐줄게. 자, 이렇게 변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 있지. 그 과정을 x끼리 해가지고 요렇게 x끼리 표준화 하나 해주고 그 다음 y끼리 표준화 하나 해주고 그러고 남는 상수항이랑 얘네 표준화 할 때도 상수항이 생길 거 아니야? 얘네끼리 다 더해서 뒤에다가 k로 적어주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x라는 문자에 대해서 표준화 한번 y라는 문자에 대해서 표준화 한번 남은 상수는 뒤에다가 더해주고 라는 소리인데 그러고 무슨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요. 실수 xy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 우리가 허수는 사실 수가 아니고 제곱하면 음수가 되잖아요. 근데 허수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어땠어? 실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절대 안 돼. 제일 작은 게 0이고요. 0을 제곱하면 0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수들은 전부 다 제곱하면 0보다 큽니다. 양수가 돼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식의 형태를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제곱이 두 개 있죠? x에 대한 제곱이 있고 y에 대한 제곱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a랑 b가 양수라면 a랑 b가 양수라면 이 항이랑 이 항이 둘 다 어때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도 플러스면
뒤에 있는 제곱은 무조건 0 아니면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 항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있는 항도 b도 양수고 뒤에 있는 제곱도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0이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식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최소값이 0이야. 얘도 최소값이 0이야. 거기에 k를 더했대. 그러면 이 식 전체는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더하기 k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k가 되고 그것보다는 무조건 클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숫자로 보면 훨씬 안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예제를 하나 해줄게. 그리고 일단 설명만 해주면, 그리고 만약에 A랑 B가 음수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 있어? 앞에 곱해진 건 음수야. 근데 뒤에 있는 건 0 아니면 무조건 플러스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어때요? 무조건 앞에 항이 0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하는 거니까 음수가 되겠죠. 뒤에 있는 항도 똑같이 앞에 있는 b는 음수인데 뒤에 있는 제곱은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0이 되는 거니까 뒤에 항도 0 아니면 음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음수가 되면요,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값이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양수일 때는 가질 수 있는 최소의 값이 0인 거고, 둘 다 음수가 됐을 때는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값이 0이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건데, 예시 문제 밑에 있는 예제를 풀어줄게요. 이게 훨씬 간단한데, 자, 직접 풀면 훨씬 쉬워. 자, 4x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6에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어차피 식이 요 문제로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문제는 최대랑 최소 둘 다 구하라고 절대 못해. 무조건 하나밖에 못 구하거든요. 둘 다 양수면 최소를 구하라고 할 거고, 왜냐면 0이 최소니까. 그 다음에 둘 다 음수면 0이 최대이기 때문에 최대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최소를 구하라고 했든 최대를 구하라고 했든 신경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일단 무조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보자요. x 따로 y 따로 표준화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만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4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생기겠죠, 그죠? 우리 2차 함수 표준화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 보면은 얘는 어때요? 2로 묶고,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6y의 안에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16을 그대로 적어줍시다. 자,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식 요거 먼저 적을게요. 2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4가 하나 있고,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8이랑 플러스 16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아직 눈 뜨고 있지? 눈 뜨고 있지? 자, 마이너스 6은 최대랑 최소를 결정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 숫자는 달라지지 않는 숫자잖아, 그지? 뭐 x랑 y 값이 달라진다고 해서 마이너스 6의 영향을 받지 않아. 쟤는 그냥 마지막에 마이너스 6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때요? 제곱이고 제곱이야. 근데 앞에 곱해진 게 1이고 2니까 둘 다 양수죠? 그러면 어떻다고? 얘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제곱했으니까. 얘도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식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최소값이 0이야. 얘도 최소값이 0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6까지 3개를 더해주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0, 0, 마이너스 6이 됐을 때 마이너스 6이라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씩 커질 수는 있겠죠, 다른 값을 가지면. 이게 답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6을 가지려면 만약에 x랑 y가 얼마가 돼야 되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앞에 게 둘 다 최소를 가지는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x는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되고 y는 3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다고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이 식을 표준화를 쫙 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곱을 했는데 제곱을 하면 어떻다고? 0이거나 무조건 그것보다 큰 양수가 나온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때요? 무조건 0 아니면 음수가 나오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지. 절대 이 식이 이 항이 양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는데 무조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0보다 작거나 같고 뒤에 있는 애도 최대가 0이고 그것보다 무조건 작은 0이거나 음수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맨 앞에 있는 항도 0이 되고 음수가 아니라 0이 되고 두 번째 항도 음수가 아니라 0이 되고 마지막 항은 그다음 마이너스 6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값이 마이너스 6이고 그걸 살짝 벗어나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더 작은 값이 돼버리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표준화 해주면 문제 풀기는 쉬워. 표준화만 해주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만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4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방금 말했던 문제가 필수 예제 12번에 있습니다. 자, 얘를 해볼 건데 필수 예제 12번에 1번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서 2번을 해볼게요. 자, 2번을 보면요. 6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의 최대를 구하래요. 자, 얘도 똑같이 일단 뭐부터 해줘라? 무조건 표준화 먼저 해줘라. 자, 표준화를 해보자. 그러면 x끼리 먼저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x가 되죠? 묶었으니까 플러스 4x고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y끼리 해줍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에 마이너스 6y가 되고 반의 제곱 해주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잠깐만요. 잘 안 나오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마이너스 12는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자, 그럼 표준화 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제곱되고 자, 이건 남아있어야지. 나 마이너스 뒤에 거 y 마이너스 3에 제곱되고 자, 이건 남아있고 밖으로 빼보자. 그러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2에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3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얘도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0이고 아니면 무조건 음수여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제곱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오케이, 너 0이 최대고 아니면 무조건 음수가 되겠구나. 뒤에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식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된다고? 제일 클 때가 0, 0을 가질 때 거기다 플러스 1이 있으니까 1일 때가 제일 큰 경우인 거고 만약에 x가 다른 값을 가져서 0이 안 되고 y도 0이 안 되고 다른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인 음수가 더 생기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수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대값이 1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이고 요거를 한 문제만 해볼게요. 한 문제만 해보면
181번 해볼까요? 바로 밑에 확인 체크 181번 해봅시다. 바로 밑에 확인 체크 181번. 항상 먼저 표준화를 해버리고 그 다음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걸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건 점점 더 어려운 걸 배웁니다 우리가. 표준화 해주고 찾아주면 된다. 제곱하면 무조건 0이거나 플러스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잘 모르겠으면 잘 봐요. 첫 번째 뭐 한다? 표준화한다. 지금 쌤 적어놓지도 않았어. 문제에서 최대 구라고 했는지 최소 구라고 했는지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 자, 보세요. 표준화. x 길이 먼저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 길이 플러스 이거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까지 써버리면 되니까 바로 해버릴게요. 그러면 뒤에 남는 거 없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정리하면은 4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요거 남아있는 거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표준화 끝났고 그럼 뭐만 하면 돼? 너 양수 앞에 곱해진 거 양수네? 그러면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전체 식도 어떻다고? 그냥 이 방향을 같이 가져가면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너도 크거나 같다. 뭐보다? 0, 0, 마이너스 16인 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겠어요?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6이다 해주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 괜찮아? 다행히 이해됐어? 하영이도 괜찮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쌤이 바로 문제로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자, 7번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예제인데 자, 문제가 뭐냐면 y는 x-3이라는 저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문자가 두 개라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문자를 하나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나로 만드냐? y가 x-3이니까 y 대신 x-3을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간단해 되게. 자, 그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x제곱은 그대로 있고 y 대신에 x-3을 넣어라.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그러면 이거 그냥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표준화하면 되는데 x 플러스 1에 제곱해주고 1을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7이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어때? 아,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 그래프인데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다 해주면 끝나는 제일 쉬운 유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간단하지? 자, 같은 문제를 148페이지에 필수예제 13번으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간단해요. 자, 이번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고요. 이때 실수 xy에 대하여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를 보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그러면 오케이,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제곱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y도 오케이, 너도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두 개 더했을 때도 제일 작은 값은 0이겠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고 문제를 끝내버리면 안 돼요. 최소값이 0이다 라고 풀어버리면 이 문제는 틀려. 이 문제는 왜 틀리냐면 앞에 유형에서는 따로 없었던 x랑 y 간의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푼 대로 이렇게 풀어서 오케이, 그럼 두 개 더 했을 때 최소값이 0이겠네 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풀려면 뭐가 성립돼야 돼? 오케이, 앞에 게 제일 작으려면 0이 돼야 되니까 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항도 제일 작으려면 0이 돼야 되니까 y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최소값 0이 되는 건데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둘 다 0 넣어봐봐. 식이 성립되는지. 안 되죠.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3이 돼버려서 식이 성립을 안 해.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문제를 아까처럼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풀어야 된다?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라. 두 개 간의 관계식이 있을 때는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면 2x 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2x 제곱. 그 다음에 자, 뒤에 거 그냥 우리 곱셈공식 생각해봐.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예요. 헷갈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전체의 제곱이지. 그래서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플러스일 때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2x 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2ab니까 12x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고요. 우리는 2차 함수의 최소수 구하려면 표준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 6으로 묶어버리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9 되니까 6으로 x 플러스 1에 제곱해주고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해주면 플러스 3이 된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가지고 그때의 최대값은 3, 최대값이래. 아래로 볼록이 꼭지점이 y값이 3이니까 최소값 3을 가진다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간단하죠? 이 세 덩어 중에 제일 쉽지? 그래서 옆에 있는 필수예제 14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수예제 14번은 뭐냐면요, 활용이에요. 활용. 자, 이제 이거를 어떤 문제에서 한번 우리가 활용해서 풀어보자 이건데,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직사각형이 하나 있네요. 잠깐만 열심히 그려볼게. A, B, C, D. 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랍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있고,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A, B, C, D 요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 둘레의 최소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 최대치수를 구하려면 활용 문제의 모든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읽고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식을 푸는 건 사실 우리가 활용 아니었어도 계속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문제는 끝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야? 둘레의 최소니까. 오케이, 우리 최소 구하는 거 지금 많이 풀었어. 그러면 둘레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둘레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미지수를 우리가 잡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B점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해보겠습니다. B점의 X좌표가 A야.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도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돼? 2차 함수는 딱 좌우 대칭이고 거기 안에 직사각형이 딱 들어가 있으면 얘네도 이 축을 딱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요. 일단 얘를 표준화를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보려고. 자, 그러면 표준화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크로 나가면 플러스 2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오케이. 꼭지점의 x좌표가 5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여기. 자, 25가 된다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x좌표를 a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자, 봐봐. 요 길이가 a라는 뜻이지. 맞지? 여기 x좌표가 a라는 건 이 길이가 a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가 5잖아. 그러면 이만큼은 길이가 5고 이만큼은 a니까 여기는 길이가 뭐가 돼요? 5에서 a를 빼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좌우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5 빼기 a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왜 좌우가 똑같은지 이해가 잘 안 되면 봐봐요. 여기서 왜 똑같은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두 근이 뭐가 나와요? x는 0이랑 10이 나오지. 그래서 여기 한 근이 0인 거고 한 근이 10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가 5인 거야. 이렇게 좀 헷갈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알았어. 자, 직사각형 둘레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 구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가로는 구했단 말이지. 세로를 구하면 돼. 자, 세로는 어떻게 구하냐? 간단해요. 여기서 x 값이 a였거든.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점에서의 y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y좌표는 어떻게 구해? 이 점이 2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x 값이 a일 때 나오는 y 값이 뭔지 알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x 값이 a일 때 나오는 y 값은 뭐예요? x에다가 a를 넣으면 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x 값이 a일 때 나오는 y 값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얘 y좌표니까 요 길이인 거니까. 오케이. 그럼 가로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2a이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y좌표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되는 거예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건 간단해집니다. 자, 어떻게 푸냐? 그냥 풀면 되지. 자, 가로랑 세로랑 더하면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 있으니까 플러스 8a 다음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이게 가로 더하기 세로고 둘레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이 되고요. 우리는 뭘 하면 된다?
이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둘레의 최소값 구하는 거 쉽지? 그냥 A에 대한 이차 함수인 거야. 이거 표준화 해가지고 구해주면 바로 나온다. 제가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우리 하던 대로 A제곱 마이너스 8A 반의 제곱이니까 16 플러스 20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6 하면 32니까 플러스 5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안에 A제곱을 적어버렸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얘의 최대값은 오케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꼭지점이 4,52니까 최대값이 52가 된다. 그래서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52가 된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같이 한 번만 더. 자, 요만큼만 딱 지우고. 자,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자. 자, 봅시다. 오케이, 자, 그림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같이 해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둘레의 최소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 뭘 했냐면, 먼저 가로를 우리가 얘의 함수 2차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니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적어보니까 꼭지점이 뭐였어요? 꼭지점이 5,25였고 그리고 두 근이 인수분해를 하니까 x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두 근이 x는 0이랑 x는 10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이 직사각형이 5를 기준으로 완전 대칭이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이를 미지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B점의 X좌표를 A라고 잡았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자,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됐다? 이만큼의 A란 소리고 여기까지 5였는데 그럼 여기의 길이는 5-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반대쪽에 있는 너도 5-A니까 가로는 10-2A 라는 걸 하나를 구했다. 자,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세로만 구하면 된다. 자, 세로를 구하려고 딱 봤더니 이 길이는 뭐를 의미해? A라는 점에 이거 Y좌표랑 똑같은데, 그래서 A라는 점에 Y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점 A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었어요. 그러면 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A의 좌표는 어떻게 돼? X값이 A다. 그때 나오는 Y값은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A값의 Y좌표가 세로의 길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되더라. 10A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둘레를 구할 수 있다.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두 개를 더하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데, 더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0이 나오고요. 두 배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이 됐다. 오케이,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 최소가 아니라 최대였나요? 최소가 아니라 최대를 구하는 게 문제였네. 자,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최소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표준화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더니 나오는 최대값이 얼마였다? 52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하나씩 식만 세우면 돼. 결국 뭐였어? 둘레의 최대니까 둘레를 식으로 만드니까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둘레를 식으로 만드는 게 조금 헷갈리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주면 되겠다. 요거는 우리 밑에 거 둘 다 해볼까요? 확인 체크 184번이랑 185번 둘 다 해봅시다.
184번은 잘 읽어보면 진짜 착한 문제야. 문제에서 식을 줬어요 그냥. 지금 너네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식을 줘버렸어. 가가 잘 되고 있나? 아직 멀었으니까. 활용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파트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것들이 활용 문제가 제일 쉬워.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거든. 주어진 식에다가. 그래서 활용 문제는 문제집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기만 하면 시험에 거의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험 나왔을 때 몸으로 약간 먹고 들어가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활용 문제는 처음엔 헷갈리는데 그냥 풀고 나면 아 뭐야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되는데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쌤이 183번 문제를 읽어볼게. 자 어떤 물체를 지면에서 초속 30m로 똑바로 밀어 던졌을 때, 자 이게 필요 있는 말들이 있고 필요 없는 말들이 있어. 자 어떻게 뭐 여기 있는 말들이 다 사실이긴 한데요. 초속 30m로 똑바로 밀어 던졌을 때 t초 후, 자 t초 후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의 높이 ym는, 자 이 y가 뭐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야, 그지? 높이는 요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1초 후의 높이는 t에다가 1을 넣으면 y 값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2초 후의 높이는 t에다가 1을 넣으면 y 값으로 나오는 높이가 그 높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높이 올라갔다는 건 높이가 제일 클 때라는 소리겠죠. 결국 구하라는 건 y의 최대고요. 말을 이상하게 써놨는데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이 높이를 구하라는 건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를 구하라는 건 그냥 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진짜 쉬운 문제가 되면서 자 이 말을 파악하니까 어때? 뭐야 y에 대한 이차 함수인데 y의 최대값 구하래. 까 끝인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차 함수네?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표준화해야 되죠. 표준화해주면 돼. 자 해보자. 마이너스 5는 묶어요. t제곱 마이너스 6t. 끝나면 안 되지. 반의 제곱 해야 되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5가 되죠? 그럼 이거 어때? 요렇게 생겼고 t가 3일 때 y 값은 45가 최대죠. 그러면 해당되는지 보자. t가 3인 게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시다. 문제에서 t는 0부터 6까지 나올 거예요. 0이랑 6 사이에 t가 딱 들어가죠 3이? 그러면 그때 최대 높이가 얼마라는 거야? 45. y는 45 최대가. 그치? 답이 45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보다 문제가 무슨 말인지만 파악하면 활용 문제가 진짜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결국 y의 최대값이다. 근데 y에 대한 식이 나와 있네. 2차 방정식, 2차 함수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주니까 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 말 파악하는 것만 조금 익숙해지면 된다. 이거는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바로 익숙해져.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이 첫 번째 문제인데 45m가 나오는 거고요.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45 띡 적으면 안 되고 단위까지 적어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y 미터라고 알려줬으니까 단위는 항상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생각해봐라.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제가 185번인데요. 자, 문제에 있는 그림을 쌤이 그려왔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40이고 높이가 20m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땅에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냥 대충 이런 뜻이야. 요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바닥으로 삼아서 건물을 이렇게 올린다는 소리예요. 올린다는 소리인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상가 건물의 바닥면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상가 건물이 요거니까요.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게 얼마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직사각형이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넓이들 중에서 어떨 때 최대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위에 거보다 좀 어려운 이유가 뭐야? 식이 안 나와 있어. 저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식을 만들 때는 항상 미지수를 하나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쌤이 뭘 미지수로 잡을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고 20이고 40이죠.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딱 이 그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닮은 도형이 생각나야 돼. 닮은 도형. 자, 왜 닮은 도형이냐?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딸려있으면 어때요? 전부 다 닮은 도형이니까 길이의 비가 어떻게 돼? 닮은 비라는 게 있잖아 우리.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고 여기도 1대 2가 되고 전부 다 성립한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우리가 결국 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를 또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아까처럼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A니까 1대 2가 돼야 되지. 닮은 비는 똑같으니까 2A가 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어때?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전체가 40이니까 2A 빼주면 그냥 40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죠. 우리는 쟤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이게 넓이라는 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40 마이너스 2A 40에서 2A를 뺐으니까 얘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입니다. 다음 세로의 길이는 A예요. 사실 이걸 먼저 잡았지. 세로를 A라고 하니까 이건 닮은 비 때문에 2A가 됐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40에서 2A를 뺀 40 마이너스 2A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이 식을 세울 줄 아는 게 활용의 포인트야. 자, 그럼 식 세웠고 결론적으로 이게 넓이니까 얘의 최대를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얘의 최대 구해봅시다. 전개해볼까요? 40A 마이너스 2A 제곱이야.
그러면 이것도 2차 함수네. 잠깐만 40a 맞죠? 40a 마이너스 2a죠. 그럼 이것도 표준화해주면 되는 겁니다. 2a로 묶어버리면 2로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20a 안에 제곱하면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 되고요. 표준화해주면 a 마이너스 10의 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0 곱하면 플러스 20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항상 지금 얘는 그래프가 어때?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10,200인 그래프인 건데요. 항상 a 값의 범위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a 값은 뭐야? 세로의 길이지. 그러면 이 a 값은요 0이 최소값이에요. 여기에 딱 붙은 진짜 작은 넓은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될 수도 있잖아. 그때 세로의 길이는 진짜 이만할 거란 말이지.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a는요 0보다는 커야 돼요. 왜냐면 0이 돼버리면 딱 붙어버리니까 넓이가 아예 없잖아. 그래서 a는 0보다는 커야 되고 아무리 커도 뭐보다는 못 커져요? 20보다 못 커지지. 그래서 20보다는 작아야 돼요. 20이 될 수는 없어. 왜냐면 20이 되면 똑같이 딱 붙어버리니까 넓이가 아예 안 생기거든.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생각해주고 그러면 최대값이 꼭지점이긴 한데 이때 a 값이 얼마예요? 10이란 말이지. 그게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포함되네? 그러면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오케이 a가 10일 때 최대값 넓이가 얼마다? 200이다. 근데 이번에도 최대값을 구하시오. 넓이의 최대값이니까요. 문제의 길이의 단위가 있었지. 그럼 넓이에도 200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제곱미터라고 단위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어렵죠? 식을 세우는 게 좀 어려운데 식을 세워서 넓이가 이것구나를 알고 나면 그 뒤부터는 쉬워. 그래서 184번처럼 식을 아예 줘놓은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고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식을 아예 줘놓은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는 진짜 쉽게 풀 수 있고 필수예제 14번이나 185번처럼 그 식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만드는 연습을 문제 여러 개 풀면서 좀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툭툭 나온다. 미지수 하나 잡고 길이 하나 미지수 잡고 나머지 식 써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다 끝났거든요. 잠깐 쉽시다. 지금 24분이니까 30분까지 쉽시다. 30분까지 쉬고 핸드폰 해도 되고 좀 쉬다가 30분 되면 다시 시작합시다.